나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속재산이 12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상속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의 모든 재산에서 공과금이나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고 지난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상속공제를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 여기에다가 상속세 세율을 곱하면 상속세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상속공제는 다른 세금에도 각각 공제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가령 근로자 같은 경우에 연말 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공제라고 해서 부양가족들에 대해서 받는 그런 공제들이 있고요. 양도소득세에서도 기본 공제라고 해서 연 250만 원씩 1년에 공제해주는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의 종류마다 공제되는 금액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상속세입니다. 그래서 상속세에서 공제 금액이 가장 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배우자가 살아있고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을 한 거죠. 그렇게 배우자가 상속인 중에 있다면 상속공제는 최소 10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0억 원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10억 원은 일단은 첫 번째 기초공제 2억 원하고 기타 인적공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금액하고 일괄공제 5억 원, 이 둘 중에서 큰 거를 선택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커서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주 간혹가다 상속인들의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요 기초공제 플러스 기타 인적공제가 더 큰 케이스도 있어요. 이렇게 기초 플러스 기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사례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게 더 큰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일괄공제 5억 원 플러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5억 원에서 배우자가 그러니까 상속인으로 살아있기만 하면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대 30억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최대 30억 원은 그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받아서 30억이 이제 한도 내에 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30억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것을 한도를 적용해서 그 한도 내의 금액이 30억이다. 그러면 이제 최대 30억을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이 배우자 상속공제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 원이 공제가 되는데 그 공제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냐? 여기 일괄공제 5억 원 플러스 배우자가 있으니까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소 5억을 받아서 두 개를 합해서 10억이 되는 거죠. 상황별로 기본적인 상속공제 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속인이 배우자랑 그리고 자녀다 이렇게 상속인이 있다라고 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괄공제로 5억 원을 받을 수 있어서 총 10억 원을 최소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해서 이제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 없으니까 일괄공제 5억 원, 요 금액 받을 수 있어서 5억 원을
최소한 받을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는 최소한의 공제예요. 여기에다가 뭐 금융재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있다 그러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에 맞는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없고 배우자 혼자 단독 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은 배우자,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일 때에는 공제를 해주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괄공제 5억 원은 못 받고요. 대신에 기초공제 2억 원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초공제 2억 원 플러스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해서 7억 원이 최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재산이 10억이 안 되면 상속세가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면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 그리고 일괄공제 5억 해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랑 자녀가 있는데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 상속재산이 10억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상속재산이 12억이라고 했을 때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을 해볼까요? 상속재산이 12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 비과세나 장례비용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10년 이내에 사전증여 재산이 있었다던가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망일 현재 상속재산이 12억 딱 있었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니까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적용받겠죠. 그리고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억에서 공제 10억을 빼서 과세표준은 2억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이 2억이면 1억까지는 10% 세율 구간에 해당되고 나머지 1억은 20% 구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한꺼번에 20%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산출세액은 3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3% 신고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요, 사망일이 만약에 뭐 2월 초라고 하면요, 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즉 2월 말일로부터 신고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면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6개월 지나서 하고 3% 세액공제 안 받을래 이게 아니라요. 6개월이 지나서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더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신고 납부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다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상속재산이 12억 있을 때 상속세를 얼마나 내면 되는지 일반적인 기본 케이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속공제 하면 제일 큰 게 일괄공제 5억 원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해서 총 10억은 최소한 공제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없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은 못 받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 원이 최소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그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상속세를 계산한다 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